안녕하세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늘 기쁜 일인데요. 독후감을 통해서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좋은 독후감은 이 책이 어떤 책일까 궁금해지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응모된 작품들을 보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작품들은 새롭게 발견하고, 아직 읽어보지 못한 작품들은 궁금해지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기술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글이 아니더라도 어떤 한 부분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작성한 것이 아닐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글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쓰실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자기의 경험을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를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많은 독후감을 한꺼번에 읽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도 하나의 만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났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열심히 썼고 잘 썼고, 읽으면서 여름방학이라서 여름방학 동안 어떤 숙제? 학교에서 그런 숙제를 내준 게 아닐까 하면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책을 읽고 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모두가 다 정말 성실하게 잘 써줘서 깜짝 놀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대회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읽고 조금 도움이 되는 독후감을 뽑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대충 보지 않고 찬찬히,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날이 걸렸고요. 친구들이 잘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너무 줄거리 폭탄식으로 줄거리 위주로 쓴 친구들의 글보다는 조금 더 자기 이야기와 자기 생각과 느낌을 적은 글들을 저는 우선적으로 추렸습니다. 그런데 독후감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책을 읽고 본인의 진심을,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내는 것이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의 독후감을 읽으면서 감동받는 부분도 있고, 제가 오히려 더 배우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독후감 대회를 통해서 저도 좋은 책들을 많이 알게 돼서 저도 되게 기쁘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독후감 심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첫째로는 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둘째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책과 함께 잘 녹여내는가였습니다. 사실 독후감 심사를 하다 보면 책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 급급해서 본인 이야기를 충분히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자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흘러나오는 바람에 책에 대한 그 줄기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독후감들은 그 두 줄기를 다 같이 가져간 작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기쁨과 감동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말들을 너무 정돈된 언어로 하는 것보다 정말 솔직하고 담백한 언어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글들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독후감에도 AI를 활용하는, 쓰면서 자료를 활용하는 정도는 허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새로운 작품을 AI가 써주는 대로 새로운 작품을 쓴 독후감도 꽤 눈에 띄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좀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독서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요번에 이 기회 삼아 책 한 권을 정말 진심으로 읽고 또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온 시간 그리고 자신의 과거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고 쓴 글들을 볼 때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이번에 협성 독서왕 심사 보면서 정말 좋은 글들 많이 읽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심사를 하면서 계속 중점을 뒀던 건 좋은 수기 혹은 좋은 에세이냐를 넘어서서 독후감으로서 그 책과 내가 잘 상호작용했던 기록들, 책과 나의 삶이 만나서 새롭게 생겨난 지식, 그런 느낌들을 잘 표현했는가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사회를 보는 나만의 좀 비평적인 시각도 담고 나의 삶에 대한 어떤 성찰도 담고 그리고 책의 줄거리와 그 인물들에 대한 나만의 이해 방식도 담는 글들을 저는 좋은 독후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글들에 좀 점수를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몇 회간 이렇게 심사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것은 그러니까 좀 글의 분량을 조금 정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거나 또 너무 짧거나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말하려는 내용에 맞춰서 적당한 분량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좀 하나의 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독후감이라는 거는 책을 그냥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기보다는 이 책이 나를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독후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심에서 본심에 올렸던 작품들은 책을 읽고 나의 의식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던 원고 위주로 이제 본심에 올렸습니다. 본심에서 저는 일반부 심사를 보게 됐는데요. 본심에 올라왔던 일반부 작품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이 굉장히 독후감에 많이 녹아 있었거든요.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에 겪었던 기억이나 경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독후감을 읽으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든지 유년 시절이 나오는 게 거기서 좀 비롯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반부의 경우에는 유독 평론 같은 독후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이런 독후감 대회에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반면에 이런 자신도 잊고 있었던 내면의 상처를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제 복귀하게 되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던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저는 또 이제 수상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협성 독후감 원고 읽으면서 저도 정말 뭐랄까 새롭게 책들을 접하게 됐고요. 사실 독후감 대회에 올라온 선정된 책들은 저는 다 사서 읽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또 다른 책을 또 읽게 돼서 행복했고요. 더 행복했던 건 여러분들의 다양한 작품을 읽으면서였어요. 예전에도 느꼈지만 올해는 특히 뭐랄까 책을 읽고 내 생활과 내 삶과 접목해서 쓴 글들이 많았어요. 예심도 그렇고 최종심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종이책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희망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책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늘 꿈꾸는 청소년들 글을 보면서도 저 작가로서 또 희망을 읽었고요. 또 성인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글쓰기의 감각이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 많아서 정말 새롭다. 그러니까 협성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독후감 대회를 해마다 하는 것에 대한 의미 또 책 읽는 사회로 가는 그런 길목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좋은 작품 많이 읽게 돼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작품 많이 응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